네, 어제 코스피가 나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2.59포인트, 0.1% 소폭 상승한 2,369.32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전일보다 5포인트, 0.6% 상승하면서 841.35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외국인 개장 초반 매도를 나타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1,883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도 순매수에 동참했습니다. 1,93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4,122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345억 원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81억 원, 288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LG화학이 6% 강세를 나타냈고요. 삼성 SDI도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대형주들 중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LG생활건강은 1% 약세를 나타내면서 사흘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화학 섹터가 1% 강세를 나타냈고요. 종이목재 섹터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밖에 서비스업, 운수장비 섹터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철강금속, 전기가스, 보험 섹터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제넥신이 6% 강세를 나타냈고요. KMW도 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HLB, CJ ENM, SK머티리얼즈는 2%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1원 70전 상승하면서 1,186원 8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와 그리고 뉴욕 증시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S&P 500, 나스닥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자, 우선 지난주와 이번 주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다우존스는 거의 보합 수준이고 또 이 중소형주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인데 S&P와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S&P가 0.7% 올랐고 나스닥이 2.7%나 급등을 했는데 지금 며칠간 최근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 대표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가치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오히려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큰 폭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폭으로 계산해 보면은 S&P 500이 3월 저점 대비해서는 56%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을 보면은 거의 7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한 15%포인트 더 급등을 했다라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종목별로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빵이나 마가 있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예, 성장주들.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아까 나스닥이 2.7% 정도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나와 있는 8개 종목의 평균 상승률은 7%가 넘죠. 이게 빵과 마갓의 그렇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 종목이군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7%가 넘는다는 것은 3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꾸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1998년부터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와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월등하게 나스닥의 상승폭이 다른 지수들의 상승폭을 훨씬 더 웃돌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지금 차트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은 S&P 500 지수가 바닥 대비해서 상승폭을 보였던 게 한 70% 정도 상승을 했어요. 한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입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을 한번 보시죠. 나스닥 100은 자그마치 그 기간, 똑같은 기간 동안에 350%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전체 지수로 계산해 보면은 한 280%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S&P 오름폭의 4배에서 5배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금이 끝일까?
흔히 말하는 대표 성장주들 나스닥의 상승폭 도대체 얼마나 갈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산대로라고 하면 과거 이제 경험치를 바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S&P 500보다도 한 5배가 더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나스닥이.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비교해 봤었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은 예. 1998년부터 2000년 3월 이 18개월 동안에는 나스닥의 실적은 오히려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도 저렇게 4배, 5배 상승을 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인터넷 버블이라고 해서 네. 인터넷,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펀디멘탈이 받쳐주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2000년 3월에 들어서 폭락장이 일어난 거죠. 예.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성장주에 대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은 좀 다르다라는 완전 거네요. 다르죠. 예. 지금 보시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존 대형주들이 지금 대표 종목군으로 지금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대형주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 그 성장 속도가 월등하게 빠릅니다. 그다음 또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예. 이 디지털화의 수혜를 이 대표 종목들이 다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자꾸 과점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이 과점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진입 장벽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중소형주들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어려워지죠.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좋고요. 또 그때는 현금 흐름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펀디멘탈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현금 흐름이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대형주들이 그렇다 예. 보니까 그만큼 매력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 포인트는 그만큼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부터 2000년도에는 ROE가 20%대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구간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는 구간에는 계속적으로 ROE가 20%대에서 30%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닥한 버블과 유사한 주가 흐름이지만 펀디멘탈도 받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고점이 어딜지 정말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네. 저만 하더라도 뭐 간밤에 주가 넷플릭스가 11% 넘게 올랐는데 저는 이제 넷플릭스 유료 사용자인데 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네. 제 주변에도 보면 넷플릭스 애용자가 많고 네. 또 최근에 테슬라 전기차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 성장까지도 동반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펀디멘탈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리고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품이 일시적으로 끼어 있다 하더라도 1999년, 2000년도에 정말 버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즉 P 멀티플이 막 100배를 넘어가고 또 PBR이라고 해서 10배를 넘어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스닥의 PER을 계산하면 한 25배에서 30배 사이 정도, 그리고 또 PBR로 계산하더라도 한 4배 정도에서 5배 정도 사이 정도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을 들여다보면 예. 아직까지 갈 길이 더 멀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물론 약간의 거품이 지금 끼기는 했습니다. 네. 시작했는데 꼭 굳이 지금 당장 차익 실현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그러네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주가 좋았고 또 플랫폼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심지어는 그 98년에서 2000년도에 거품이 끼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구간에 또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예. 심지어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코스피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코스닥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증시의 고점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예. 한국 증시의 고점을 논하기는 너무 빠르다라고 아.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시장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머니 양종혁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님, 뉴욕 증시가 제롬 펄 연준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을 앞두고 경제지표 호조와 기술주 강세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이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런 상승 분위기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역시나 최근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어제도 우리나라 증시는 양지수 모두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 역시나 개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시장이었고요. 무엇보다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외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띈 흐름이었습니다. 예탁금이 50조 원 넘는 수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모습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증시를 받쳐주고 이게 외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주는 상황을 연출을 좀 하고 있는데 이에 더불어 공매도 금지 연장안이 곧 나오게 되겠죠. 예.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쏠린 우리나라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공매도는 분명히 좋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공매도 금지 연장안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된다면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물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여부가 증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집단 감염 및 코로나 확진자들의 숫자가 대폭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진자 숫자가 더 늘어난다면 증시의 하락 영향을 어느 정도 또 미치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내성이 생긴 우리나라 시장이 개별적으로도 움직여지는 이제 이슈들과 함께 오늘도 개인들의 적극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증시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수석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언택트 업종의 오름세가 다시금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확진자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언택트 사업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죠. 일단 집단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진자가 나온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좀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당연히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직 코로나 확진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재택근무 관련주들 오늘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9월을 앞두고 빅 이슈가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9월 11일 카카오 게임즈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고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공모주 청약이 있고요. 지난 SK 바이오팜 사례만 들어도 굉장한 상승폭을 또 보여주었죠. 이번에도 역시나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카카오 게임즈 상장을 앞두고 고객 예탁금 규모도 더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역시나 주목해 볼 만한데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 절반 이상인 약 59%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넷마블 역시나 5%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수혜주를 역시나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택근무 관련주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관련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들의 증가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예탁금이 이제 50조 원을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매수 대기 자금인 부분이라서 상승 요인이 보인다면 매수 물량이 대거 들어와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종목 설림 현상도 아직까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 코로나 치료제 쪽이나 이런 테마주에 빠르게 수익 한번 보고 나오자 들어갔다가 오히려 너무 빠른 하락에 대응도 못하고 큰 손실로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투기가 아닌 투자인데 요즘 투기성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슈가 될 종목들로 포트 구성하시면서 당일 청산보다는 앞으로 악재가 많은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증시의 상승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상승 추세가 유효한 부분을 참고해서라도
오늘은 이제 포트 구성을 하실 때 종목 회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일리머니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2,367선이고요.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오름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0.6% 오름세 예상되면서 847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 강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85,500원이고요. 삼성전자는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와 LG화학 어제 흐름 좋았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예상 체결가 336,500원 그리고 77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또 오늘 2차전지 관련주 흐름도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내림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 오늘 역시 또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어제 플랫폼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었죠. 오늘 카카오 오름세 이어갈 걸로 보이면서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도 역시 상승 출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젠 1%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와 셀트리온 제약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 3%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 시장 방향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할 때 장단기 금리차 추이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 사실 예전에도 한번 짚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예. 시장이 도대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상승할 그러니까요.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짚어볼 부분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시장이 꼭지를 찍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장단 금리 차인데요. 지금 장단 금리 차를 보시면은 약 한 0.5%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앞으로 10년 마이너스 2년 이 장단 금리 차가 앞으로 1.5%까지 상승을 하거나 네. 아니면 더 빠져서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요소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추세는 0.5%에서 거의 뭐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하시기 좋겠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한다, 네. 그래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1%를 뚫고 올라가고 1.5%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주식시장이 오르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지켜보셔야 되고요. 또 그 전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요즘에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유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금값도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이 숫자가 2% 이상으로 올라가야지만 미 연준이 비둘기파에서 약간 좀 더 공격적으로 매파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나 여유 있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동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었을 때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유가라든지 식료품 가격을 뺀 숫자인데 이 숫자가 지금 현재 1.6% 수준이거든요. 다 미국 숫자입니다. 저 숫자가 2% 이상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숫자를 또 봐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달러 인덱스 93 수준은 너무나 좋은 숫자예요. 정말로 안정적인 숫자고 트럼프도 원하는 숫자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원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 달러 인덱스가 93 수준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빠르게 빠져서 88 이하로 깨지고 내려온다든지 네. 아니면 빠르게 급등을 해서 105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현상이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시장은 계속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아.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크로 숫자를 보면서 시장의 고점을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달하게 되면은 이제 연준이 통화 양적 완화 정책 규모를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 좀 매파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네. 바로 이 AIT를 도입할지 여부예요. 그러니까 Average Inflation Target,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 그러니까 그동안은 2% 밑을 밑돌았기 때문에 나중에 2%를 웃돌아도 밑돌았던 기간 동안은 더 용인해주겠다. 그러니까 2%가 넘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의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호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입할지 여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도입을 하면 더 호재겠죠. 그러니까. 도입을 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괜찮다. 호재입니다. 괜찮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지만 인플레이션 2% 도달하기 전까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도달하고 난 이후까지도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 도달하고 네. 나서도 네. 이게 유지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미 연준은 굉장히 빠르게 정책을 바꿉니다. 아. 그래서 도입을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예. 저건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지만 우선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1%니까 2%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거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유동성을 얼마나 부여를 하느냐, 또 그 유동성 부여된 금액을 가지고 시장의 고점이 어디냐, 뭐 이런 부분들 좀 계산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 유동성 숫자를 좀 한번 올려주시면 예. 지금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이 지금 걱정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40% 증가율, 그리고 M2 증가율이 23.3% 증가율. 저거는 지금 좀 짧게 레몬이 파란색이네요. 네, 예. 저 짧게 본 건데 정말 옛날 거의 한 50년 전까지 되돌아가더라도 네. 지금 현재 숫자는 옛날의 평균 숫자의 4배, 5배 숫자. 네. 그리고 과거 고점 대비해서 2배, 3배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동성이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올라갈 거, 유동성이 많은 거, 뭐 앞으로 줄어들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도대체 저 유동성이 얼마나 주식시장으로 들어갈지를 지금은 그걸 걱정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 시장은 더 간다 치고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더 갈지 여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성장주 뭐 네.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또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네.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런 개별 종목들의 펀더멘탈적인 매력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예.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한 8개 종목이 있다라고 계속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에 이제 페이스북, 애플이 올라오는데 지금 상승 여력이 뭐 그냥 10%대, 20%대 이런 숫자가 아니잖아요. 뭐 많이 숫자가 잘 안 보여요. 네, 지금 뭐 거의 40%대, 50%대 이런 상승 여력이 네.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40%대, 애플이 거의 40%대. 근데 지금 저 숫자는 어제 상승폭을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네. 어제 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또 한 뭐 10%대 10% 정도는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넷플릭스와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네. 어저께 넷플릭스가 급등을 했어요. 11%대. 예. 이때 지금 보면 그 11% 상승하기 전에 77% 상승 여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테슬라를 좀 팔고 이걸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리고 엔비디아는 어저께 오른 폭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상승 여력이 16%대니까 좀 낮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다음 보시면은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예. 둘 다 30%대 상승 여력이고 어저께 한 2%대 상승했으니까 아직까지 뭐 20%대 후반 정도 상승 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가장 걱정스럽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테슬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이죠. 제가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근데 이 숫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00불 이상
뭐 2,100불대. 그럼요. 네. 테슬라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8월 27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다우지수도 올랐고 S&P 500, 나스닥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1%대 강세를 나타냈고 대형 기술주들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른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테슬라 다 올랐습니다. 기술주의 강세가 미증시 나스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고요. 자,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다시 한번 성장주로의 투자자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 국내 증시에서 LG화학을 비롯해서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 더불어서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관련주들도 역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급증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요. 또 오늘 하는 금통위에서도 이 통화 완화 정책과 관련된 어떤 언급이 있을지도 역시 투자자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또 출발 분위기는 어떨지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2371선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강보합권이죠. 842.38포인트입니다. 자, 어제 외국인이 또 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이 메이저 수급 주체 매매 그런 방향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0.3%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56,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8만 원입니다. 네이버도 1% 강세고요. LG화학이 또 올라갑니다. 어제 6% 올랐는데 오늘 또다시 3% 가까이 올라갑니다. 77만 9천 원.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 크겠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 떨어지면서 8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삼성, SDI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도 어제 올랐었는데 오늘 또 역시 1% 상승세고요. 39만 7천 원입니다. 삼성, SDI. 와, 역시 2차전지 관련주 오늘 흐름 좋습니다. 2% 상승으로 46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지금 보시다시피 미증시와 굉장히 커플링되는 연동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0.6%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제는 1% 강세입니다. 2% 가까이 올라가면서 2거래 연속 오름세입니다. 24만 9,200원이고요. 알테오젠 소폭 상승세, 또 HLB와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장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제 오전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매도입니다. 다만 어제 또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매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은 446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53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는 외국인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만 홀로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 하단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6억 원, 7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1원 70전 내린 1,185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뭐 때마침 금통위도 있고 일단은 뭐 지금 금리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환율 전망까지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지금 환율 자체로는 큰 변화가 없죠. 예. 아까 달러 말씀드렸는데 달러 지수가 93 위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원화도 계속적으로 1,180원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달러 부분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해석하고 있는 이유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은행권의 지금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미국계 은행이 과거에 이 금융위기가 터졌었던 2007년, 2008년도 대비해서 워낙 자본 확충을 많이 해놨고요. 또 충당금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큰 위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쌍둥이 적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달러는 아마 90대 초반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원화도 아마 그런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외국인들의 투자는 결국은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요. 환율의 변동성을 가지고 투자가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테슬라 얘기를 이제 하다 말았는데 네. 와, 테슬라 주가가 1년 새 10배나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앨런 머스크는 이제 갑부 4위에까지 오르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어제도 좋았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역시 또 올라가네요. 네. 제가 8개 종목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빵, 마가 8개 종목들 쭉 봤었는데 지금 8개 종목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오는 쪽이 넷플릭스와 아마존입니다. 아. 그래서 이 테슬라가 가장 지금 낮게 나와서 네. 한 30에서 50%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그것을 넷플릭스나 아마존으로 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예. 했었어요. 예. 근데 어저께 보시면 테슬라가 거의 6% 이상 급등을 맞아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지금 어떤 수치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뭘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익 전망치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 2022년 전망치에다가 2023년, 2024년이 이익이 계속적으로 2배로 늘어난다라는 걸 감안시키고 그리고 평균 3년의 ROE를 가지고 자기 자본 이익률. 이익률을 가지고 계산했더니 지금 주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2023년부터의 이익을 지금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기대 이익까지 다 반영된 수치다라는 앞으로 건가요? 3년까지는 반영됐고 아. 4년, 5년, 23년, 24년, 25년의 숫자를 지금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예. 어쨌든 오른쪽으로 보시면 만약에 2023년과 2024년 숫자를 반영했을 때 숫자가는 2,700달러가 나오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600달러 정도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 결국은 시장이 얼마나 테슬라에 대한 미래 이익을 예. 예상을 확실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매력적인 종목은 미국 쪽에서는 이제 아마존하고 넷플릭스다. 네, 그렇죠. 넷플릭스는 주가 조정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존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자상 거래 비중이 예. 미국은 겨우 전체 소매 판매 27%밖에 되지 않으니 아. 이 숫자가 아마도 50%까지 갈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성장은 앞으로 100% 이상 늘어날 거다. 이런 숫자를 감안해서 아마존을 들여다본다면 상승 여력이 지금 50%대니까 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마존이 CNBC 인터뷰를 한 내용도 보니까 이게 코로나19 수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게 코로나19가 종식되면은 오히려 성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인터뷰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저희가 이제 지수 고점까지도 예측을 해봤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자,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펀더멘탈한 숫자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유동성만 가지고 지금 숫자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로 올라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M2를 가지고 시총을 가지고 네.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고점을 갈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S&P와 나스닥 두 개 시총을 다 더해서 계산한 숫자인데 그 숫자가 지금 한 13% 이상 정도 상승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S&P 지수로는 3,870포인트. 아, 지금 그리고- 한 3,400 중반인데. 네. 예.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로는 12,88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또 대선 있을 때까지는 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또 단기적인 숫자를 볼 때 우리가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걸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이게 지금 최근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75를 훨씬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70이지만 지금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무래도 이 정도 유동성이 풀렸고 이 정도의 시장 모멘텀이면 당연히 80 이상 올라갔을 때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 탄력 지수가. 네. 예. 이 숫자가 지금 80을 뚫고 올라가서 80과 100 사이 어느 시점에서 한 번에 이제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그 포인트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닷컴 버블의 고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닷컴 버블 고점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아직까지 나스닥은 17,500포인트 나오고 네. S&P는 4,600포인트 나오니까 4,600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점이죠. 왜? 예. 2000년도 3월 달이 고점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점으로 올라갔었다는 짜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의 숫자입니다. 근데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정확하게 예.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대 상승 여력과 좀 높게 보면은 50% 이상 상승 여력. 이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서 차익 실현하는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차익 실현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즐겨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 연준이 얼마나 계속해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환경까지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부여하기는 좀 어렵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M2 증가, M1 증가율이 너무나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차 대표 숫자가 나오는데 총 자산 규모가 이제 7조 달러를 넘어갔어요. 뭐 일부에서는 저게 8조 달러, 9조 달러까지도 갈 거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뭐 충분히 미 연준의 얘기는 얼마든지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경기가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 네. 이제 하는 부분이고 경기가 만약 돌아선다면 추가적으로 이 자산 매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 연준은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럽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어떤가요, 상황이? 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은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터질 수 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자,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엄청난 유동성을 부여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재정 적자를 갖다가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언제 이제 위기가 또 나왔냐면 2011년에 왔어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유럽발 재정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이탈리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재정 적자 폭이 왕창 늘었기 때문에 터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재정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보시면 미국은 자그마치 뭐 20%대 재정 적자, 그리고 유럽 쪽은 10%대 재정 적자. 정말 역대 최고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이 미국인가요? 예, 왼쪽이 미국이고 오른쪽이 유럽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노란 선이 과거의 금융위기 숫자의 거의 뭐 2배 이상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때도 보시면은 2008년 이후에 2009, 2010, 2011에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21, 2022, 2023년에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숫자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정도 풀고 있고 통화도 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좀 즐기자. 지금 상승폭을 즐길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흐름을 또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이라는 큰 변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에서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을 또 조금 회복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치 앞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시장 전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던 바이든 대통령이 되던 네. 보통 대선은 시장의 우호적인 요소죠. 대선이 일어나고 나면 경기 부양책을 쓰니까. 근데 지금 이미 대선 전에 왕창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 이후에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 부양책이 계속 이어질 거죠. 또 친기업 정책도 그렇죠. 이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펀디멘탈적인 부분을 보면서 예측을 하면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은 편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친기업적인 정책보다는 법인세를 인상할 거다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법인세가 지금 20%대인데 30%대로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 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떤 숫자가 나오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여력이 뭐 한 8%대 지금 남아있다고 나오는데 네. 만약에 세율을 30%로 올려서 계산을 해버리면 예. 앞으로 미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S&P는 여기서 7%대를 빠져야 됩니다. 오히려 조정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예고된다. 거고요. 예. 또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이 아직 15%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나오는데 네. 법인세율을 올려버리면은 한 4% 정도 하락해야 된다라고 아. 나오고요. 그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시장에는 안 좋은 거네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예. 당선이 돼서 정말로 시장에 반대되는, 즉 법인세를 올리는 정책을 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예. 아직은 그렇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정확하게. 그렇죠. 성향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봤을 때는 저럴 가능성이 저럴 있다. 가능성이 예.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당선만 됐다고 해서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라는 게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한 5% 내지 10% 정도의 조정이 일어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아직 그게 11월 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달 넘게 남았습니다. 그럼 11월까지는 상승세가 가는 이어질 거죠. 거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트럼프가 되느냐 아니면 조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이 또 엇갈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악재들이 나올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한 가지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어저께 제가 전략을 짜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 중국이 모습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요? 무슨 얘기냐면 예.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많이 풀었습니다. 거의 50조 정도 원화로 네. 50조 정도를 풀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발 약간의 좀 부실차권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조금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예.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의 이제 마이너스 요소이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정말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유동성을 풀고 있고 재정을 풀고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쨌든 11월 대선까지는 미국의 대선까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을 좀 그냥 마음 편하게 예. 이미 투자를 해놓으셨다면 예. 그냥 좀 즐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장 전망을 하는 가운데 오늘 플랫폼 관련주가 굉장히 좋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올라갔는데 와, 카카오가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지금 40만 5,500원이에요. 네. 이거 지금 사도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네. 이게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플랫폼 회사라고 얘기를 하면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는 거죠. 예. 뭐 미국으로 따지면 지금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결국 이제 펀더멘탈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미국에 있는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사실이에요. 약간 예, 고평가다. 고평가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면 저 종목이 꺾이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미 투자를 해놓았던 거라면 당연히 또 주가가 낮았을 때 투자를 했었다면은 네. 꼭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여기서 또 신규 매수를 하느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고 예. 차라리 못 오른 상당히 많은 성장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어떤 거?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차, 기아차, 이런 전기차 관련된 예. 또 대체 에너지 관련된 쪽이 예. 있으니까 그런 쪽을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또 어제와 비슷하게 또 좀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지금 마이너스 1억 원, 그러니까 순매도 금액이 1억 원. 이거는 다시 매수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달러 흐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계속해서 매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자, 이게 중요한 게 달러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앞으로 안정을 찾을 것 같다. 즉 달러가 안정적이라면 원화의 변화에 큰 걱정이 없다면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국가들이 어딜까요?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국과 대만이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중국이 조금 모습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만과 한국으로 온다면 예.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플링이 사실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 커플링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시장이 좀 안 좋다면
안 좋다기보다도 못 오른다면 예.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가 한국 시장과 대만 쪽으로 갈 수 있으니 예. 이 두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인들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팔기보다는 예. 계속적으로 좀 좋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외국인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입니다. LG화학입니다. 오늘 0.9% 추가적으로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플랫폼 관련주가 굉장히 좋아요. 카카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내림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삼성 SDI가 오늘 또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2% 상승으로 46만 6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SK케미칼, 신풍제약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플랫폼 관련주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이버도 예외는 아니죠. 2% 상승세고요. 신풍제약도 1.7% 오름세입니다. 자, 그 밖에 종목들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은 어떨까요? SK하이닉스, LG화학, 두산퓨얼셀, 카카오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역시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들 바로 LG화학. 자, 이 가운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러브콜 이어지고 있고요. 두산퓨얼셀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C도 1% 약세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네이버도 역시 순매수를 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오름세고요. 삼성 SDI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2% 상승세. 자, 네이버도 역시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기관은 LG와 우선주까지도 순매수를 했네요. 오늘 2% 상승. OCI는 3% 약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2,364선. 자, 그래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죠. 또 코스닥 역시 지금 약보합권으로 840.88포인트입니다. 오늘 8월 27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